이번엔 HK 이노엔인데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모멘텀이 있다면은 이번에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FDA 3상을 우수하게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3상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3상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모두 통과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임상 데이터를 일단 FDA 넘겼고 그 내년 1월 달 정도,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올해 1월 달에 넘겼으니까 내년도 2027년도 1월 달에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다른 경쟁 다른 의약품 쪽에서 FDA 승인 이벤트가 있는 게 있나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시장에 좀 기대감을 좀 한 몸에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가장 큰 데가 미국이죠. 두 번째로 큰 데가 중국이에요. 세 번째로 큰 데가 유럽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 중, 유럽 한꺼번에 실적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제가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종목에 올려놓으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어요. 이 종목도 조정을 좀 세게 받았어요. 보겠습니다. 비싼 종목들은 스토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미 선반영이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지금 실적도 되게 좋게 나오고 있고, 지금 모멘텀도 풍부한데, 이게 지금 반도체가 저질러 놓은 주가죠. 이게 올라갔다 떨어진 게 뭐냐면은, 이게 임상 3상이 여기서 결정이 됐어요. 통과가 딱 승인이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단, 호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호재가 이제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또 반도체 또 수급 쏠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HK 이노엔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도 저평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HK 이노엔은 좀 숨겨져 있는 가치주입니다. 모멘텀은 풍부한데 이상하게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이 조금 이제 소외를 받은 면이 좀 없잖아 있어요. 보겠습니다.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차세대 신약 K캡입니다. 이게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약이 있어요. 기존 수십 년간 안전성이 입증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을 받고 있는 게 PPI 계열입니다. 이게 기존 치료제였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효과가 좋은 약이 새롭게 나온 게 P캡 계열이라고 합니다. P캡 계열이에요. 이게 차세대 치료제인데 효과를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지금 오리지널 약들이 다 이쪽 약이거든요. 근데 이 약들은 이게 효과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약을 복용한 뒤에 최대 효과까지 걸리는 기간이 5일이나 소요돼요. 아시다시피 위식도 역류 질환은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데 5일 걸려가지고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수시간 내에 약효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다른 약물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좀 낮고요. 여러 측면에서 우수성이 검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허나 이런 것들이 대중화가 되지 않았던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약들이 보통 의학계들은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안전성 검증이 좀 덜 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볼게요. 일본은 이미 나왔어요. 이게 피캡 계열이 있는데 성분은 좀 다릅니다만 계열은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빨간 색깔이 이제 피캡 계열인데 처음에는 이게 안전성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2차 처방으로 일단 처방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기존 환자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약을 PPI 계열을 처방을 했는데 환자들이 별로 효과가 없다. 좀 중증 환자들이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병행 한번 처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처방 건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기존 피캡 계열의 약을 잠식하고 있죠. 빨간 색깔이. 그러다가 지금 일본에서는 2차 치료에서 1차 치료제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다음부터 대중화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역전을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일본이 최초로 이 약이 나와가지고 일본에서 검증이 됐고요. 그럼 국내에서는요. 국내에서는 이제 패러다임을 만들었죠. HK 이노엔이 2019
2009년도입니다. 한 6, 7년 됐죠. 이때 점유율이 2.2%였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2차 처방이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환자들이 약이 잘 안 들어가지고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이 약을 복용한 후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처방 건수를 점점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파란 색깔 위에 있는 것들이 기존의 PPI 계열인데 이것들은 점유율이 잠식당하고 있죠. 그 공백을 지금 피켓 계열이 HK 이노엔의 K캡이 지금 이걸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2.2%의 점유율이 지금 2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약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 FDA, 중국, 유럽에 지금 진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약이에요. 볼게요. 자, 2027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증권가는 한 1월 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 달에 FDA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로버트 케네디가 FDA를 다 이제 구조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임상 3상이 통과가 됐는데 왜 또 1년을 기다리냐. 이거는 뭐 파이자나 이렇게 세계적인 그 제약회사하고 카르텔이 형성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소 바이오테크 업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비용만 나가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아무튼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 이상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부 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들이 그 케네디 조카 그 사람입니다. K캡은 그 1월 달에 일단 시장 허가를 신청했는데 일단 내용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복제약 바이오시밀러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가격을 제대로 받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같은 계열인 그 피캡 계열인 일본의 보케지나라고 있어요. 걔네가 이미 기름을 좀 쳐놨어요. 얘들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성분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신약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보케지나가 이미 피캡 계열로 안전성을 입증을 받은 만큼 K캡도 FDA 승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보케지나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특장점이 있냐? 서로 간의 장점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쪽은 보케지나가 좀 우수하고 또 어떤 쪽은 또 HK 이노엔의 K캡이 좀 유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볼게요. 어떤 쪽에서 좀 특화가 되는지 볼게요. 위산 역류 속수림에 좀 특화가 돼 있어요. 이 K캡이. 보케지나 같은 경우는 뭐 아무튼 다중치료용이고 그러니까 서로 컨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적응증에 따라서 어떨 때는 K캡이 더 유리하고 어떨 거는 보케지나를 처방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의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되게 그 점수를 많이 쳐주는데 그런 측면에서 K캡이 약간 우위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만성질환자들은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런 환자들한테는 처방이 좀 유리하다. K캡이. 뭐 전반적으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중증도하고 장기 복용 데이터에서는 K캡이 좀 앞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중증도 판단에 따른 효과는 K캡, 환자의 체감 억제는 보케지나가 우위. 아무튼 그런 각자의 영역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 시장이 진출하면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의사들이 그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된다면은 환자마다 처방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경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부분이고요. 보케지나가 간지 2년 빨리 갔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HK 이노엔이 후발 주자로 참여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점유율은 가져갈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그렸습니다. 어떤 증권사들이. 얘네는 미국에 진출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약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가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미 미국에 이 약을 제조하고 유통시킬 파트너사하고 계약은 다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FDA가 통과가 되면은 걔네 파트너사가 약을 제조하고 미국 내에서 유통을 해요. 그러면 HK 이노엔은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약이 팔릴 때마다 로열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만약에 생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국내 생산시설을 또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최첨단 또 시설이기 때문에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인건비도 또 증가할 거 아니야. 사람도 뽑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설비를 갖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 우발적인 그런 이슈들이 많이 터지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로열티만 따박따박 받으면 근데 그 로열티가 매출이 다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로열티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만약에 매출액이 100억이 발생된다. 그럼 95억이 영업이익입니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로열티는. 그렇죠. 물류 비용도 안 들잖아요. 제조 비용 안 들잖아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도 안 들잖아요. 걔네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그렸는데 2027년도 1월 달에 FDA 통과가 되자마자 걔네들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곧바로 출시를 해가지고 그 전에 아마 재고 보충을 해가지고 곧바로 출시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한 100억 정도 첫 해, 그 다음엔 174억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영업이익이라는 얘기죠. 대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지금 또 환율이 1,500원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시뮬레이션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먼저 터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미국 기다리고 있다가 중국에서 갑자기 로열티 매출액이 폭발을 했어요. 이것도 로열티입니다. 러신 제약이라고 중국에 있는 제약사가 만들어가지고 판매가 되고 판매가 되는 양만큼 HK 이노우한테 상납을 하는 거죠, 돈을. 그러면 HK 이노우는 그냥 8천 개고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비용 들어가는 게 없이. 자, 볼게요. 중국에 진출한 거는 2015년도에 진출을 했다가 최근 중국에서 이제 중국 FD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앙의약품관리국 거기서 이제 2023년도에 일단 승인이 나가지고 보험까지 일단 받았어요. 보험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부담 없이 보험료 적용을 받으니까 의사들이 처방을 본격적으로 하겠죠. 중국은 전 세계 2위 의약품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K캡이 중국에서 어떤 경쟁력과 경쟁 관계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다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중국에 이미 일본에 아까 그 보케지네라는 거 있잖아요. 일본 최대 제약사입니다. 다케캡이라고. 얘들이 진출을 했어요. 근데 진출한 내용이 달라요. K캡이 훨씬 유리한 구도입니다. 볼게요. 지금 중국 확사는 K캡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K캡은 어떻게 진출했냐면은 중국 전역의 대형 병원망을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계 전문 의약품 회사입니다. 러신제약. 얘들이 중국 로컬 제약사예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대형 병원에 이미 공급망이 다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제조를 해가지고 중국 내에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현지 로컬 영업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현지 적응증 확대도 가능합니다. 헬리코박터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들이 해가지고 그 적응증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 병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모델로 갔어요. 근데 다케캡은 어떻게 갔냐면은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중국에다가 그냥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업망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병원 확산에 불리하다. 그 제약 쪽의 병원 영업이 굉장히 빡세다고 들었는데 그런 쪽 측면에서는 적극성을 띠고 현지 로컬 영업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이미 또 공급망을 갖고 있잖아요. 이 러신 제약이. 그렇기 때문에 K캡의 실적이 다케캡 이 부분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데 볼게요. 실적 나온 거 볼게요. 2023년도는 로열티 매출액입니다. 한 50억밖에 안 나와서 제가 관심을 안 가졌어요. 2024년 정도 되니까 70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작년도에 2배 올라갔어요. 70억에서 140억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이번에 1분기 때 지난해 실적이 이렇게 좋았을 때 이때 1분기 매출액이 그 로열티 매출액이 20억인데 또 100%가 또 올라갔어요. 자, 보세요. 2024년도에서 2025년도 100% 올라갔죠. 2배 올라갔죠. 올해 1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또 2배가 올라갔죠. 그래서 증권가는 못해도 올해 200억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로열티 매출액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가끔 이제 매출액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뭐 어떤 회사가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좀 세게 해가지고 그 효과가 나타났구나. 뭐 이벤트를 했나 보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전혀 달라요. 이것은 의사가 처방을 한 겁니다. 의사가 환자한테 처방을 했더니 환자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니까 처방 건수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환자들도 만족을 하니까 효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의사들도 처방전을 바꾸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PPI 계열이었거든요. 근데 이 K캡 쪽으로 P캡 계열로 바꾸니까 효과 있으니까 처방 건수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일회성 성장이 아니에요.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이건 구조적 성장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 P캡 계열, K캡이죠. 이 부분이 중국 내에서 처방 건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점유율이, 침투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업이익 쪽 측면에서 볼게요. 지금 미국의 FDA에 승인이 나게 된다면 미국에서 처음부터 100억대 이상의 매출액이 나올 겁니다. 그 매출액은 다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지금 중국은 올해 200억이 돼요. 그럼 얘네들이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100억이었어요. 둘 다 합해가지고 한 1년, 2년만 지나면 1,5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라는 얘기죠. 지금 중국에 2025년도 요 있잖아요. 영업이익 140억이 얘네 전체 영업이익의 12.7%의 규모예요. 여기다가 이제 미국 거 실적 더해지면은 끝장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미국의 FDA가, 그럼 유럽은요? 유럽 같은 경우는 신속 허가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시간 끌고 막 이래버리면은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국보다는 약간 좀 진화돼 있어요. 미국에서 FDA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그쪽 승인 기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임상 3상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은 별도로 유럽에서 임상 3상 안 받습니다. 어차피 서양인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같은 서양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임상 3상이 통과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를 그대로 유럽 시장에다가 제출을 하게 된다면은 그게 통과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유럽도 지금 20개국에 지금 타진이 되고 있고 조만간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승인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 측면에서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과 유럽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실적이 갑자기 몰리게 되는 지금 시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다. 이제부터 그러면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실적 기반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기대감, 테마 이런 것보다는 보겠습니다. 최근 실적부터 좀 갖고 올게요. 자, 연간 실적을 볼게요.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마진 높은 K캡의 처방 건수가 증가하니까 영업이익률 높은, 마진 높은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증가하니까 수익성 개선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 1분기 실적 볼게요. 매출액은 5% 오르고 영업이익은 31%가 증가했습니다. 수익성 개선이 전년 대비 크게 개선이 돼 있죠. 이제 10%대 완전히 안착이 된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넘어가서 EPS 순이익도 중요하죠. 49%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벌써 1분기 때 예를 들면 2분기 때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2분기는 또 기저 효과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앞으로 분기 실적을 좀 전망치를 갖고 왔어요. 분기 실적 전망치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점은 이 K캡 같은 만성 질환 약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들쑥날쑥한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추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에 대한 그 연속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아졌으면 2분기 때는 어떻게 될까? 야, 이 약을 처방받는 사람이 1년에 한 몇 명이고 1분기 때 이 정도 처방받았으면 2분기 때는 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침투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갑자기 처방 건수가 감소할 일은 없지 않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실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2분기 때 영업이익은 61%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좀 기저가 좀 낮았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4분기 때는 지난해가 기저가 좀 높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약간 11% 정도 역성장. 허나 연간 실적으로는 높은 성장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2026년도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 10%대 후반대를 유지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변수가 좀 있죠. 지금 유럽 그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증권가에선 유럽 승인이 난다라는 가정하에 실적 전망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미국도 FDA 통과 아직 안 됐잖아요.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실적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 전망치가 지금 미국과 유럽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약이 팔린다라는 그 가정을 여기다가 제대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FDA 승인이 통과가 되고 미국의 그 유럽에서도 승인이 나게 된다면은 실적 전망치를 다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국내 실적, 지금의 현재 실적 올라가는 그 추세 그대로 이렇게 추정을 한 걸로 일단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EPS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네요. 연평균 19%의 성장. 올해 좀 많이 올라가네요. 23% 정도 성장할 것 같다. 올해 1분기 이 정도 했거든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되면 이 정도는 올라가겠죠. 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 그러니까 저 실적 추정치 요 EPS 있잖아요. 2026년도 EPS 요거는 달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동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그랬고 1분기 때 보여준 실적에서 이미 그렇잖아요. 이거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실적이 EPS가 주당 순이익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PR이 12.5밖에 안 돼요. 아, 이거 너무 저평가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 우리나라 지금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는 PR이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FDA 승인 모멘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PR 40 정도 되고 중위권에 있는 그 기업들이 PR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FDA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삼상 통과돼가지고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 중국에서 이미 로열티 매출액이 나왔고 로열티 매출 같은 경우는요 마일스톤처럼 간헐적으로 어쩌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꾸준히. 근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 PR이 12.5면은 이거는 헐값입니다. 헐값. 저평가라고 얘기하기도 좀 무색할 만큼 헐값이에요. 그랬을 때 증권가에서는 평균적으로 HK 이노엔 정도의 체급을 갖고 있는 제약사 같은 경우는 최소한 PR 한 20 이상은 좀 준다. 그래서 21 정도로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지금 6개월 남았죠. 올해 7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적정 주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8%의 주가 상승이 여러 개 있고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이 정도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매도를 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잖아요. 지금까지의 실적 성장은 국내에서 나왔잖아요. 이제는 중국, 그 다음에 앞으로 미국, 유럽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에 달성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매도하기에는 좀 아깝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오늘은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